타이어였다면.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연초에 SUV 새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GLE 모델인데요, 그 중에 최강자 메르세데스 AMG GLE 포매틱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승하시죠. 앞모습 보시죠. 아주 웅장한 차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제 얼굴만큼이나 큰 삼각별 마크가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닛 끝에도 아주 작은 사이즈로 삼각별 마크가 들어와 있고요. 아주 그 라디에이터 그릴을 두 개의 윙이 상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이런 에어댐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AMG 마크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벤츠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고성능 하이퍼포먼스를 내는 AMG 모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입니다. LED 인텔리전스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주 차의 진행 방향을 밝게 비춰주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정확하게 확보해주는 그런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무려 21인치 타이어인데요, 295, 35, ZR21 사이즈 UHP 타이어입니다. 컨티넨탈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면 브레이크 캘리퍼에 AMG 마크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죠. 아주 고성능 브레이크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차체 측면에 이런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죠. 차에 오를 때 발을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사이드 스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스텝이 어떤 그 승하차에는 편리하지만 아주 거친 오프로드를 달릴 때에는 이런 그 옆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체 지면에 닿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자, 전동식 게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 해서 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아주 닫히는 속도도 빠르고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AMG GLE63 이 차의 정체성을 이런 배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돈된 리어램프, 그리고 크롬을 덮은 이런 그 장식들을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자, 범퍼 아래쪽을 보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에어 디퓨저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양 옆으로 각각 두 개씩 머플러가 배치됐습니다. 고성능 차의 연비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연비 배지에는 복합 연비 5.8km/L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적당한 위치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선루프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개인을 위한 이런 모니터도 앞좌석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분리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와는 분리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앉아도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뒤 무릎 공간 충분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센터 터널도 그렇게 높게 솟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이렇게 솟아 있는데요, 크게 어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은 승객도 크게 어떻게 불편함이 없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법 넓고 유용한 공간입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이런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그 밑으로는 12V의 시거 전원이 들어와 있어서 필요한 전원, 핸드폰을 충전한다거나 이런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AMG GLE63 포매틱 심장입니다. 원맨 원엔진, 한 사람이 엔진을 전부 조립을 한다고 하죠. AMG의 특징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엔진 제작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크래프티드 바이 머시기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 사람이 이 엔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책임 있는 장인의 책임을 담은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8 바이터보 엔진이지요. 총 배기량은 5461cc입니다. 최고 출력은 557마력을 5750rpm에서 뽑아냅니다. 최대 토크는 무려 70이 넘습니다. 71.4kgm인데요. 1750에서
55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가 터집니다. 가속력은 0-100 정지 상태에서 4.3초 만에 시속 100km를 도달하고요. 포매틱 466구동 방식이고요. 7단 AMG 스피드 시프트 플러스 7G 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자, 2와 4분의 3, 약 2.75회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버튼이 됩니다. 보시면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로 3개의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그리고 스티어링 틸트 앤 텔레스코픽 레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버가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변속 레버가 칼럼 시프트 타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페이시아와 센터 콘솔 사이에는 변속 레버가 없죠. 위로 올라와 있는 칼럼 시프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가림막을 열 수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선루프의 앞부분이 완전히 뒤로 가면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마침 따뜻한 햇살이 아주 즐길 만큼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루프를 닫고요. 한 번 더 눌러서 가림막을 닫아서 강한 햇살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급 나파 가죽을 사용한 시트입니다.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허리와 옆구리 부분도 운전자의 몸이 바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제법 잘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꽉 안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온 혹은 냉장을 택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한번 보시죠. 열어보면 아주 꽤 깊고요. 그리고 2개의 USB 단자가 들어와 있어서 이런 여러가지 모바일 충전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단자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천천히 출발을 하는데요. 아주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지만 상당히 위험 있는, 무게감 있는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인데요. 상당히 듣기 좋은 사운드입니다. 자, 시프트 다운. 제대로 달리면 얼마만큼의 소리를 들려줄지 잠옷 기대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엔진 소리 말고는 이렇다 할 실내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다른 잡소리들은 철저하게 막아놨고요. 들리는 건 오로지 엔진 사운드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린 상태에서도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운전하기 편합니다.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손끝이 먼저 느낀다고 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자,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차체 아주 차분하고요.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일상주행에서는 깊게 밟을 일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살짝 밟아주기만 해도 편안하게 속도를 올립니다. 지금 시속 100km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RPM은 약 1800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속도 구간에 맞춰서 시속 90km에 세팅을 했습니다. 레인 키핑 어시스트까지 같이 작동을 합니다. 완만하게 왼쪽으로 굽은 길인데요. 차선을 따라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 발과 손발을 다 완전히 띈 상태로 차가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을 오랫동안 띄어 있으면 계기판이 이렇게 핸들을 쥐어라 라고
경보가 올라오죠. 다시 잠깐 잡았다 놨고요. 차선을 따라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칼럼 시프트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속도 조절이 10km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되고, 다시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게 버튼을 눌러서, 자 50m 혹은 25m 정도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면, 자, 시속 90km로 세팅을 했지만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간격을 같이 맞추고 가고 있죠. 앞차와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 속도를 좀 더 가속을 해서 정해진 속도를 맞추게 되죠. 아주 좋습니다. 자, AMG 라이드 컨트롤, 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스포츠 플러스로 맞췄습니다. 자, 훨씬 단단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주행 모드도 스포츠로 옮겨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가게 되면 서스펜션 세팅도 같이 스포츠 모드로 가서 서스펜션의 강도를 연동하게 되네요. 자,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차체 반응이 가속 페달에 거의 그때그때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페달을 밟았다 놨다를 해보는데 그때마다 이 시트가 반응하는 것을 몸이 느낍니다. 야, 차체 안정감. 차체가 높은데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있는 반면에 좀 고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생각보다 덜 흔들립니다.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제법 우수한 듯 보입니다. 자, 차체를 좀 낮춰볼까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이번엔. 이 쏜살 같다 라는 얘기를 하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자, 엔진 사운드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을 주는 그런 사운드지만 찢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AMG C63 같은 경우에 엔진 사운드가 마지막에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죠. 이 차는 그런 소리는, 엔진 사운드가 마지막에 털어내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 아주 멋있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거든요. 자, 가속감 한번 보겠습니다. 킥다운. 6,500에서 4,500으로 RPM이 떨어지는 게 아주 빠릅니다. 레드존을 살짝 터치를 하면서 바로 다운되는데요. 자, 차창을 가르는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 뿐입니다. 고속에서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밖에 다른 잡소리는 일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변속 모드를 이번엔 컴포트로 가보겠습니다. 차체의 민감한 반응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퍼포먼스는 최강입니다.
매뉴얼 모드 가봤습니다. 아마 변속이 강제 변속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매뉴얼 모드를 가게 되면 RPM이 6000을 넘기면서 락이 됩니다. 변속이 안 되는 거죠. 운전자가 시프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변속을 해줘야지 변속이 되는 거죠. 이런 그 RPM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레이싱을 한다거나 어떤 그 아주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때 혹은 언덕을 오를 때 이런 수동 모드를 하게 되면 RPM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매뉴얼 버튼으로 RPM을 높게 쓰게 된다면 엔진이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를 보아가면서 이런 그 수동 모드를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그 SUV의 AMG의 퍼포먼스가 더해져서 도로 위에서도 온로드에서도 이런 세단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단들을 압도하는 그런 온로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의 흔들림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브레이크도 정확하게 차체를 제어를 합니다.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을 해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잘 제어됩니다. 라디오 그가 고민 페도로가 함께 번개매도 놀래라 씨. 요즘 동천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성인식이 반응을 하네요. 블루투스 오디오. To switch to Bluetooth audio, say Bluetooth audio. 블루투스 오디오. 자, 이렇게 핸드폰을 블루투스와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를 음성 명령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럽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음성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한글로 반응도 한글로 우리말로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반 카돈의 오디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음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 정도의 촉촉 젖어드는 그런 사운드 느낄 수 있고요. 자, 코너 보시죠. 차고가 높은 SUV지만 또 사륜구동을 갖고 있어서 코너에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렇게 무리 없이 저 빠른 속도로 코너를 공략을 하는데요. 코너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무서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충분한 파워, 넘치는 파워, 넘치는 파워를 갖고 있고요. 실내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자전거 정도는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가지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유용한 SUV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되는 것은 이 차를 타고 멀리 갈 때는 기름값은 좀 각오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5km 조금 넘는 연비로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이지요. 저도 비록 시승차를 받아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뚝뚝 떨어지는 연료 게이지를 보면서 가속 페달을 밟기가 두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 차의 공차 중량도 약 2500kg을 넘깁니다. 2.5톤이 넘어가는 무게다 라는 얘기죠. V8 엔진의 큰 배기량에 더해서 무거운 차체,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좋은 연비를 기대하기는 무리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가지 안전장비들을 갖추고 있죠. 긴급제동 시스템, 그리고 후측방향도 시스템, 이 모니터를 통해서는 차의 주변 360도를 살펴볼 수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차 스스로가 제동을 해주면서 충돌을 회피하거나 혹은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차의 신뢰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을 때 툭툭 이 햅틱 반응이죠. 이 핸들에 툭툭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선을 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차는 아무리 경제 운전을 한다고 해도 태생이 그런 차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연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부자가 역시 이 차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5천입니다. 딱 1억 5천만 원 주고 이 차를 사게 되는 거죠. 단도직입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이를테면 키워드 검색으로 할 때 자음과 모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서를 옮기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국산차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소비자들이라면 아주 불편을 느낄 만한 수준입니다. 좀 더 쉽게 입력을 하고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다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에 터치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관적인 입력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연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고성능, 최고의 고성능 SUV이어서 연비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5.8km/L의 연비는 좀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이 차를 탔는데요. 우리가 기록한 연비는 약 4.8km/L입니다. 생각보다 또 메이커가 밝힌 연비보다 더 안 나왔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연비를 원하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이 차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런 그 내비게이션의 불편함 그리고 그 연비에서의 어떤 그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가속 페달을 밟기가 주저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연비가 안 좋은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AMG GLE 63 탔습니다. 아주 극강의 파워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SUV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557마력의 힘은 괴력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도로 위에서 아주 극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크기를 갖추고 있어서 실내에서는 여유 있는 공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장치 그리고 최고급의 어떤 그 품질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두루 어떤 최고급의 SUV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차였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타이어 터졌다. 촬영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해볼 텐데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타이어 교체도 함께 한번 해보시죠. 먼저 잭업을 자키라 그러죠. 이 지지 포인트에다가 대고 이제 올려야 되고요. 다 올리기 전에
휠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한 15년 만에 해보시나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런플랫 타이어였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네, 타이어 교체를 마치고 이제 천천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요. 펑크에 대한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죠. 자, 스페어 타이어를 꼈고요. 그리고 좌우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참 오랜만에 타이어 펑크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복습하는 거죠 뭐. 자, 런플랫 타이어였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창한 봄날에 제대로 고생 한번 했습니다. 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시속 80km 미만의 속도로 차분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인 줄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낮은 속도로 차분하게 달리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